시장의 어떤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배당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배당금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양수겸장 투자 대안이다라는 점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TV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배당주 투자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선뜻 투자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배당주. 전략 담당 김용구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배당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주주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로 건전하게 이제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를 이제 시사하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나 경제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저성장 기조, 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배당을 잘하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안전지대 투자 대안일 수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배당 투자와 관련된 어떤 관심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특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주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이제 시장을 좀 우위에 서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어떤 의미 있는 주가 차익이라든지 또 플러스 알파로 배당금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양수겸장 투자 대안이다라는 점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당주가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빼어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요새 최근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는 그 어떤 섹시한 맛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배당주라는 건 앞서 강조해 드렸다시피 하나의 어떤 조강지처의 어떤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방어해 줄 수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또 배당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중금리 이상의 배당금 수익까지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는 점에서 뭐 최근 1년의 어떤 불확실성들 또 앞으로 뭐 다분히 어떤 지레바 통과와 같은 그런 어떤 불확실한 환경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뭐 또 도피처 내지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경우 그 투자 판단이 그러니까 단순 배당 수익률의 고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만 높으면 또 좋은 배당주다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실제 우리 투자가분들께서 조금 어떤 실책이 있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 5% 7% 배당 수익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뭐 이도저도 아닌 경우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배당을 고려하기 앞서서 결국은 그 해당 종목들 투자 대안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시장의 어떤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배당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0선 전후해서 펀더멘탈리 바닥은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코스피와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150 ETF에 종속된 시장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어떤 불확실한 여지는 남아 있지만 적어도 600선 전후에서 코스닥 역시도 이미 겪을 거는 다 겪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도 10월 워싱턴 협상 기대감 가지고 조금은 풀리는 모양새에 취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주요국들 정책 부양 시도도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측면에서 조금 기대감 내지는 안도레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분명한 건 한국의 어떤 이 수출 회복이 아직 전제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핵심의 반도체 업황 회복이 여전히 좀 물음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연결고리 하에서 아직까지 최악의 기업 실적 부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본다라면은 아직 반등의 어떤 탄력을 자신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시점은 올 4분기 제가 예상하는 시점은 11월 정도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1월 전후해서 결국은 국내 기업 실적도 적어도 최악은 봤다라는 안도감, 거기에 우리 수출이나 반도체 업황 회복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경기 환경도 적어도 최악은 봤다라는 안도감으로 상황이 어떤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고려해 보면 본격적인 어떤 시장 인덱스 반등
대응의 하나의 어떤 기점은 저는 이제 11월 이후 시점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좀 종목장색격인 어떤 일진일대 공방전은 좀 불가피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대응은 이제는 계속해서 좀 큰 놈들로, 결국은 또 경기에 민감한 라지캡들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좀 압축 대응해야 될 그런 어떤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배당주와 관련된 아이디어들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대표 종목들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어둠의 터널 끝자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비를 끝마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1일 그 건국 70주년 기념식 앞두고 경기 부양 측면에서 거의 뭐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통화 완화든 재정 투자든 또 이제 선택적인 소비 부양이든 어쨌든 경기 살아날 때까지 경기 부양책 쏟아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어떤 패션이라든지 유통이나 화장품, 결국은 이 차이나 인바운드 소비재 쪽에서 의미 있는 어떤 기회들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 거기에다가 성장 대안들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일정 수준 어떤 우려들이 일정 수준 어떤 주가 반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탈만 확실히 전제된 쪽으로 압축을 한다면 바이오 쪽도 다시 좀 어떤 기대감이 다시 또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